안녕하세요. 3일TV 서군입니다. 오늘은 역사 전쟁이란 제목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신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부제로 삼아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한민족 역사를 계승하고 수호하는 데 앞장섰던 수많은 선조들에게 바치고 또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 여러분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이 방송에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제 방송에처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추종하는 세력들은 한민족 역사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살하고 부정하는 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에 대한 도전이고 정체성을 없애고 뿌리와 영혼, 종교, 철학, 사상, 가치관을 비롯하여 미래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간악하고 사악한 도전이고 전쟁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못 느끼고 있죠. 뭐 또 그런 짓을 하나보다 똑같이 이런 짓을 하나보다 뭐 이렇게 알고들 계십니다만은 이제 그들은 계속 준비해 왔던 것들에 대한 정점을 찍어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물이 100도씨에서 끓을 정도로 달아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바이두의 고조선의 역사를 고구려의 역사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시도와 도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그 한민족의 그 학자들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 세계의 학자들의 역사 연구를 총망라해서 그들의 의도를 분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나서야 하는데 저희 3일TV가 그들의 야욕을 철저하게 꺾어버리고 분쇄하는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백강 교수입니다. 이분은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이란 저서를 내셨죠. 이런 책들은 우리 국민들이 많이 좀 찾아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백강 교수님은 연변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고 재직 중이고 1956년 경기도 파주 출생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사고전서의 대가이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우리 그 후학들에게 영감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상고사 되찾은 고조선을 토대로 얼마만큼 우리 한민족 동이족의 역사가 고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고 태초에 개벽 이래의 인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려진 먹구름을 단칼에 쪼개서 없애버리고 진리를 빛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백강 교수님과 또 수많은 진리를 찾는 또 양심이 밝은 그런 학자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여러 고기 등의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 관한 적지 않은 역사 서적들이 존재했음을 말해줍니다. 특히
세종실록에는 고조선 비사, 조대기, 삼성밀기, 삼성기 등과 같은 한국의 고대사와 관련한 여러 책들이 거명되고 있어서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외에 우리 상고사를 밝혀줄 기록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병난을 거치고 특히 일제 36년 강정비를 경유하면서 이런 귀중한 자료들이 말살되고 인멸되어 오늘에 전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뭐 일본 서령부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역사서를 찬탈해간 그런 세력들의 그 서고에 보관이 되어 있겠죠. 테라우치 서고라든가. 네,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나라 그 고사들, 고조선 관련된 자료들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도가 자명한 것이 중점적으로 그 고조선 관련 기록들을 왜곡을 했죠. 이에 그 사고전서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 사고전서는 청나라 걸룡 황제 때 연간 1000여 명의 학자를 동원시켜서 10년에 걸쳐 국력을 기울여 편찬한 동양 최대의 총서입니다. 무려 7만 9천여 권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8만 대장경 같네요. 사고전서의 방대한 동의 자료를 추적하면 고조선의 실체를 복원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고전서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죠. 청나라 때는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강희 그리고 걸룡 황제 때는 문화가 최고로 꽃피었었죠. 물론 국토도 가장 컸고 강대한 국가였습니다. 사고전서에는 동이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서경, 주서, 주간편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왕이 동이를 정벌하자 숙신이 와서 할애했다. 성왕은 중국의 서방 세력이 동방의 은나라를 멸망시킨 뒤에 세운 서주의 제2대 왕으로 주무왕의 아들입니다. 강태공이 도운 주무왕의 아들이 성왕이라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서주 세력이 집권하면서부터 동방의 이민족을 서주 세력과 구분하여 동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이것이 동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게 된 배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서주가 지배하기 이전에 이족이 먼저 지배했고 따라서 서주의 건국은 동서남북 사방에 퍼져 있는 이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최후까지도 서주에 저항한 것이 바로 동이족이었다. 그렇다면 서주 세력이 동이라는 호칭을 쓰기 이전에 동방민족의 본래 호칭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그냥 이였다. 예컨대 서경에 등장하는 우이, 회이, 도이, 네이 등이 그것이다. 이자 앞에 지역 명칭을 덧붙여 회하 부근에 살면 회이, 내산 밑에 살면 네이라 불렀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 즉 구려가 이의 원형이다. 구려죠. 려가 이의 원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는 많다라는 뜻이죠. 구려, 구이. 이족이 많다라는 것을 구려라고 했습니다. 샤가족 옆에 꼴리아족. 꼴리아족이 한자로는 그 구이족입니다. 구려족, 구리족. 이건 지금 많은 나라의 국가에 남아 있는데 이러한 이족들은 언제부터 중국에 살게 됐을까? 사고전서 경부 모시계고편 16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서경의 우경편을 살펴보면 회이, 우이, 도이, 네이, 서융이 다 구주의 경내에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국 내륙 경내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것은 시기적으로 우, 하 시대로서 중국 안에 융족이 존재한 것이 그 유래가 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어서 이들 이적들은 사실 멀리 당, 우 시대에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개벽 이래로부터 중국 땅에 살고 있던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또 이들은 어느 국한된 지역이 아닌 전 중국에 걸쳐 사방에 골고루 분포되어 살았으나 나중에 화하족, 진화족이죠. 중국 사람들. 화하족이 중국의 집권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동방에 사는 이를 동이, 서방에 사는 이를 서용, 남방에 사는 이를 남만, 북방에 사는 이를 북쪽이라 폄하하여 불렀던 것이다. 실제 3대 시대, 특히 주시대의 순수한 중국이란 구주 중 9개 중이죠. 구주 중 연주, 예주, 즉 오늘날의 하동성과 하남성 정도가 고작이고 나머지는 동이족의 땅이었다는 이야기다. 이게 정확하죠? 개벽 이래로부터 살고 있었던 것은 동이족이었고, 동이족 이외에 그 서량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 하와족은 하남성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때 중국이라는 이름 국호를 지어준 것도 그 유이자라는 고조선의 태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고전서에도 기록이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호 교차 고증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전서 4부 후한서 115권에는 동방을 이라고 한다. 동방왈이는 예기 왕제편의 내용을 인용하고 나서 이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란 저이다. 여기서 이를 저와 동일한 의미로 풀었는데, 그렇다면 저란 과연 무엇인가? 저란 노자의 심근고저라는 말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근저, 근본, 근기, 기초 등의 의미로서, 즉 뿌리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후한서는 저의 의미를 다시 저지, 즉 모든 만물이 땅에 뿌리를 받고 태어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목은 정말 소름 돋습니다. 우리 동이족을 부리족이라고 합니다. 부리족. 예. 그것이 그 부리국이라고 고대 국가에 많이 남아 있죠. 근데 현대에도 그 불이라는 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불이가 불도 얘기하지만 불이 원래 뿌리입니다. 그 모든 그 경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은 무국에서 불이 나오거든요. 불이 고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토기도 만들고 음식도 구워 먹고 따뜻하게 하고 불이 굉장히 중요했죠. 불이 뿌리입니다. 우리나라 어원에서 뿌리라는 것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 동이족이 바로 부리족이었는데 그 이명이 바로 여기서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동이족은 뿌리입니다. 뿌리, 저. 이게 사고전서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땅에 뿌리를 두고 있다. 땅에 그 뿌리를 두고서 움트고 자라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근, 묘, 화, 실의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 만물이 땅에 뿌리를 두고 생장하는 만물저지의 저와 동의의 이를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저와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 이 고대 중국의 해석에서 동의의 이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오랑캐 이가 아니라 뿌리 이자, 즉 동방의 뿌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내용은 우리 한민족,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숭고한 뜻을 지닌 동의의 이자가 어째서 오랑캐 이로 변질했는지
우리 스스로 비하하여 오랑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게 대궁이죠. 큰 대자에 활공자. 우리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음을 고대의 그 글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양궁하면 대한민국이죠. 이 DNA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고전서 자부 유림 27권에는 대우가 동이에서 태어났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그리고 태평어람 780권에는 기나라는 하의 후예국인데 동이로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기나라가 하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공자도 언급한 사실로 그 내용이 노노해 보이는데, 이런 기록들은 하우가 동이족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해준다. 사고전서 자부 여시 춘추 14권에는 태공망은 동이지사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강태공이 여시죠. 그리고 동이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 유명한 강태공. 이 강태공의 후손이 여부리고, 여부리의 아들이 진시황입니다. 몽골어를 사용했다. 그리고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한번 진시황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시 춘추에 이렇게 강태공이 동이지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동이인이죠. 동이족, 우리 민족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강태공은 문왕을 도와서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서주 왕조를 건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강태공이죠. 네. 그가 원래 동이지인이었던 사실이 여기서 증명되고 있다. 사고전서 자부 명현시족원 행유편 52권에는 전국시대 송나라 사람으로 묵자의 저자인 묵적이 본래 고죽군의 후예라는 내용이 나온다. 고죽국은 은나라의 현자인 백이와 숙제가 살던 동이국가였으며, 참 백이와 숙제도 동이인으로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 고소전조에는 고구려가 원래는 고죽국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상의 교상이를 제창한 위대한 사상가 묵자 또한 동이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백가 중에 묵가죠. 묵가 사상을 낸 묵자 또한 동이족이었다는 거고, 공자도 동이족이고 노자도 동이족이죠. 사고전서 중 경부 사서 석지 속권 하에는 맹자는 추나라 사람인데, 추나라는 춘추시대의 주나라였고 주나라는 본래 동이국가였으니 그렇다면 맹자 또한 동이 사람이 아니겠는가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사서 석지의 맹자도 동이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죠. 주는 노나라 부근에 있던 동이국가로 공자가 쓴 춘추에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맹자가 본래 이 주나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송대 4대 사서 중에 하나인 태평환우기에 요는 북쪽 지인이라 하였고 수는 동이 지인이라고 맹자가 말했다. 공자는 은나라의 후예인데 탕왕에 의해 건립된 은은 동이의 선민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뿐 아니라 하우, 강태공, 묵자, 맹자까지도 모두 동이 출신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갈량도 동이 출신. 다 동이인이죠. 우리 선조입니다. 특히 요임금은 태평성대를 국화시킨 역사상 최고의 성군이셨습니다. 그래서 원대유 당요라고 요임금한테 다 배우고 받듦을 배우라는 얘기인데 참 훌륭한 분이신데 동이인이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제자 백가 사상을 만들었던 중요한 인물들은 전부 다 우리 동이족이었습니다. 중국 철학이 어디 있나요? 중국 역사가 어디 있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들은 우리 동이의 역사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를 쓰고. 동이 역사가 이렇게 자명한 것인데 중국에 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한민족의 역사를 찬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고전서 경부 우공추지 사권에는 동이 구족을 우이족으로 보고 우이를 고조선으로 본다라는 견해가 실려 있습니다. 우이라는 말은 서경, 요전에 나옵니다. 우이는 바로 요 당시 존재했던 동양 고전의 기록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이의 명칭이다. 그런데 이 우이가 바로 고조선이라면 우리 한민족이 동이 구족의 뿌리요 원류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건 뭐 자명합니다. 여러 사서에서 똑같이 기록되고 있죠. 단절된 고조선 역사를 복원하는데 이런 자료 한 장이 김부식의 삼국사기 100권의 가치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신백강 교수님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후원서와 두씨 통전에 다 동이 구종을 우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땅이 한나라의 낭랑 현도군 지역에 있었다. 그런데 서경 우공에 청주를 설명하면서 맨 먼저 우이를 언급한 것을 보면은 조선, 구려 등 여러 나라가 우임금 시대에 실제 다 청주 지역에 있었다. 이것은 경패 3권에 나오는 기록이다. 죄송합니다. 참 그렇죠. 낭랑 현도 한나라고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동북 공정할 때 우기는 주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자료는 구이가 우이이고 우이가 바로 고조선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올해 통고 201권에는 한무제가 설치한 현도, 낭랑 두 군이 다 옛 우이의 땅이다. 여기 뭐 자명, 이거 큰일 났네요, 중국. 현도, 낭랑이 다 우이의 땅, 우리 동이족의 땅이라고 나와 있고 청주 지역에 있었다. 연과 진이 경략했던 조선은 대체로 우공의 우이 지역이었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중국은 없네요. 그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한사군, 지들이 경략했다는 그 한사군이 여기가 동이족의 땅이고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이 사고전서에는 다 밝히고 있습니다. 우공추지에. 이 자료에서 우리는 우이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현도, 낭랑으로 변화된 고조선의 역사를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연, 진 시대의 조선과 한무제가 설치한 현도, 낭랑이 모두 오늘의 한반도가 아닌 옛 청주 지역, 즉 산동성과 용영성, 하북성 일대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을 자료가 밝혀주고 있다. 참 한반도에 없었죠. 우리 민족이. 물론 한반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이게 뭐 사서가 이렇게 여러 사서들이 뒷받침을 해주니, 근데 이런 내용들을 눈을 감아요. 소위 말해서 강단사학자, 뭐 본인들 입으로 정통사학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안 보고 안 들어요. 이런 사료들을 그들은 읽을 수가 없나 봅니다. 스스로 만주는 우리나라 땅과 관련이 없고 고구려 역사도 우리 역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 참 고조선의 역사는 신화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고증하고 주장하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런 걸 얘기하는 윤내연 교수님께 제야사학자, 유사사학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전서 4부 통감기사 본말 29권에는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하여 백제를 공격할 때
신라왕 김춘추를 우이도 행군 총관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이도 행군 총관으로 삼았다는 것은 중국인들이 신라와 백제를 우이의 후예로 인정했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동이족이라고 얘기한 거죠. 신라와 백제를. 자신들이 아니라 신라와 백제가 우이족의 후예다, 이족이다 라고 인정한 겁니다. 우이도 행군 총관으로 삼았다. 여기서 이련이 삼국육사에서 우리 건국시조 단군과 고조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면 단군 및 고조선의 역사가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명백한 사실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으면 읽고 듣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에도 이런데 만약에 이 기록이 없었다면은 저건 남의 역사였죠.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사고전서 자부 명의 오곤에 구인은 동이이고 동이는 기자조선으로 공자가 가서 살고자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 걸렸습니다. 이번에 지금 그 동북공정을 하는 중국이 기자가 한 나라의 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지없이 깨질 얘기입니다. 구인은 동이이고 동이는 기자조선이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청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감사합니다. 청나라가 그 만주족이 세운 나라죠. 아이신저로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기억한다. 김한보가 세운 나라, 금나라, 만주족. 우리의 국가, 우리와 동일한 민족. 네, 그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는 이게 점으로 되니까 그 금지에 보면 형제국이고 같은 나라다라고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일본과 한국처럼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고 전쟁을 통해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삼전도 사건도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적이 됐죠.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사실은 근데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조선이 그 주신에서 나왔죠. 숙신족, 물릴족, 말갈족이라고도 불렸는데 여진족이고 다 한 민족이었고 언어가 통했습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그 사고전서라는 대역사서를 남겼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그 고조선의 역사, 우리 동이의 역사를 이렇게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것을 번역하고 또 이렇게 그 밝히신 신백강 교수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공자가 가서 살고 싶어 했던 그 나라가 바로 기자조선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고조선이 여러 동이 국가들 중에서도 특별히 문화적 수준이 높은 대표성을 띤 동이 국가로서 공자가 마음속으로 동경하던 나라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뭐 동이열전에도 나오고 수많은 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밝힌 학자들도 많고. 사고전서 경부 상서 주소 17권에는 성왕이 동이를 정벌하자 숙신이 와서 축하했다라는 주관서의 내용과 여기에 대한 공안국이 다음과 같은 전이 실려 있다. 해동의 제2인 구려, 부여, 한, 맥, 무리가 무왕이 상나라를 이기자 다 길을 통하였는데 성왕이 즉위하자 배반하였으므로 성왕이 이들을 정벌하여 복종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 대목의 소에는 정의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 말한 동의는 비단 회수상의 동의만이 아니기에
해동의 제의라고 말한 것이다. 여러 동이족이라는 얘기겠죠. 구려, 부여, 한, 맥의 무리는 이들이 다 공항국의 시기에도 이런 명칭이 있었던 것이다. 공항국의 말처럼 주무왕이 당시에 정벌했던 동이가 해동에 있던 여러 동이, 즉 구려, 부여, 한, 맥의 무리였다고 한다면 고려, 부여, 한, 맥은 한대 훨씬 이전에 주나라 시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공항국은 한나라 때 유명한 학자로 그의 학설은 어느 누구의 주장보다도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 자료는 한, 당 이전에 우리 고구려, 부여, 사만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화족 이전에 이미 중원을 차지했고 그 주인은 바로 동이족이었는데 동이족의 이름의 별칭들은 굉장히 많았다, 이런 내용이죠. 삼국유사는 신라가 중국 전한, 선제, 오봉, 갑자년에 백제가 전한 성제, 영시, 을사년에 건국된 것으로 기술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만이 모두 중국 한나라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우리나라 고대사 연구에서 쌍벽을 이루는 자료지만 삼국사기는 우리 역사의 기술을 삼국시대로 국한시키는 한계가 있고 삼국유사는 단군 및 고조선의 역사까지 다루고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출발을 모두 중국 서한시대로 한정시켰습니다. 이것은 일련이 승려의 신분으로 몇몇 제한된 자료에 의존하고 사고전수와 같은 방대한 중국의 자료를 널리 섭렵할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역부족으로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고전수와 같은 권위 있는 자료를 통해서 고구려, 부여, 사만 등의 뿌리가 확인된 이상 잘못된 국사 교과서의 내용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입으로만 반만년 역사를 이야기하면서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위주로 고대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다 보니 한당 시대에 존재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가 마치 우리 역사의 뿌리인 양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신백강 교수님의 주장이고 저와 모든 분들의 이런 훌륭한 사학자들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신백강 교수님의 주장과 이런 사고전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런 그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세르게이 시로고고로프, 러시아 학자입니다. 1887년에 태어나서 1939년에 작고하신 러시아 인류학자죠. 스즈다리에서 태어났고 시베리아 탐험에 의해서 퉁구스족, 쭝구즈라고 하는 쭝구스라고 하는 퉁구스족이죠. 우리 한민족하고 똑같습니다. 퉁구스족 연구를 했고 나중에 중국에 망명을 하였습니다. 저서로는 북방 퉁구스의 그 사회 구성, 퉁구스족의 그 구성을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만주족의 사회 조직, 만주족의 그 구성이라든가 퉁구스족, 다 우리 한민족에 대해서 연구가 아주 깊었던 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분이 쓴 그 책이고 일본에 이렇게 다 소개가 되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BC 3000년경 동이족은 이미 황하, 양자강, 서강의 중류 이동의 중간 지역을 살았으며 진화족은 이보다 1500년, 2000년 후에나 동방천자 치유가 다스리는 동이족의 나라인 강희 지방에 진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고대의 이렇게 역사들을 연구하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빛나는 별들과 같은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고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사고전서와 그 신백강 교수님의 주장을 이렇게 완벽하게 뒷받침합니다. 한족이 중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현재 호북성,
호남성, 강서서 등 지방은 본래 묘족의 영속지였다. 묘족은 동인족이죠. 이 민족의 나라 이름은 구이인데 임금은 치우였다. 예, 구이족인데 임금은 치우천왕이었죠. 묘족은 오늘날 양자강을 중심으로 한 호북, 호남성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민족이며 위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도 고대에는 동이족의 한 지류였음을 알 수 있다. 구려, 구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 구이의 군주가 치우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오제봉기입니다. 사기에. 중국 민속사에 보면은 4천년 전 현재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등지를 이미 묘족이 점령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한족이 들어오면서 차츰 이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이 민족의 나라 이름은 구려이며 군주는 치우이다. 묘족은 오늘날 현재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고 묘족 홈페이지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치우천왕을 기리는 구전가요가 있다. 천고기제 영웅이신 치우천왕을 염제씨나 황제씨나 어찌 비하랴. 오병기와 형법까지 친히 만드사 구려 백성 사기 높여 충청게 했네. 중원 땅에 하와 연맹 쳐서 이기니 5천년의 강이물이 피로 흐르네. 탕록에서 피한 것이 원인 아님은 흑석산의 고운꽃을 증언하느나. 그렇죠. 완벽하게 우리 한민족입니다. 묘족들은. 그리고 치우천왕을 시조로 이렇게 받들고 있죠. 근데 사실 염제씨나 황제씨도 우리 동이족입니다. 묘족은 구려의 후예다. 구려를 묘민족의 선조로 삼고 있다. 이 얘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학자 양관이 쓴 고사변에는 현조는 은나라 사람과 동이의 조상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만 학자 노가는 중국 문화론집에서 우리들은 동방 사람들을 동이라고 부른다. 이자와 어질인자는 통용된다. 어질인자와 인자 또한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 인자도. 그러므로 중국에 있어서 사람 인자를 일컫는 것은 그 근원이 동방에서 나왔으며 만약 동이족이 문화적으로 선진이고 먼저 사람인을 사용했다고 하면 후대에 와서 서방에서 기원한 부족들이 이를 빌어 전 인류의 명사로 쓴 것이다. 만일 이가 먼저 문화를 이루어 앞서 나갔다면 이 사람들이 먼저 사용한 사람인자는 전 인류적인 이름에 들 것이다. 서방 사람들이 이를 빌어 쓴 것이다. 네. 솔직하게 다 얘기하네요. 인자 또한, 이자 또한, 어질인자와 사람인자 또한 한 근원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동이문화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국학자 필장박은 중국 인종 복례설에서 중국의 고대 문헌, 고고학적 유물, 언어적 특성, 인류학적 특성, 민족 문화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뒤에 중국 인종의 시원이 북방의 시베리아 일대와 동북아 쪽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필장박은 위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 문자가 한자죠. 중국 문자가 만들어진 것은 필시 중국 중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 계통은 멀리 추운 북방에서 시작된 것을 개성한 것이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중국학자, 세계학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 고증을 하고 있죠. 고조선 민족은 아주 오랜 옛날 6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만주와 한반도는 물론이요 중국의 북부와 중부와 남부에 걸친 넓은 대륙의 분포에 정착하고 살고 있었다. 이들은 일정한 공통점을 지닌 문화를 이루면서 동부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동방문화권을 형성했다. 동방문화와는 전혀 다른 중국 문화와는 전혀 다른 독창적이고 독특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수천 년 동안 계승 발전시켜온 민족이다. 라고 그 소명 자료를 일일이 열거하고 고증하면서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고고학적인 역사 자료를 근거로 고조선에서는 이미 농업과 축산업, 직물업, 도기산업,
비금속 보석 가공업의 혀가 꼬이네요. 보석 가공업의 야금술과 수송수단인 수레와 선박의 제조가 각각 분업화되어 이루어졌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했다. 고조선의 사회적 경제 체제와 생산력에 관해서 상세히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사 고사변 제7권 중편 사망 오제고에 고대 제왕 등의 종적, 즉 드러난 형상과 흔적을 살펴봐도 대다수의 제왕이 동방에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파했다. 중국의 고대 인물들은 거의 동이족이다. 일본 학자 오향청원 고교 기요히코, 이분의 본명은 아고우 테초네요. 아고우 테초상이 이분의 원래 본명입니다. 이분도 70년간 연구를 하면서 중국의 초고대 비사나 일본의 신대 문자라든가 그리고 고짓기, 고사기 이전의 이런 그 책이라든가 초고대 신자라든가 이 신대 문자가 우리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케우치 문서도 했네요. 이건 가야계의 문서입니다만 이런 그 고대의 역사에 조예가 깊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마천의 사기 25권은 단군 조선이 중원 대륙을 지배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거꾸로 뒤집어서 마치 중국이 단군 조선을 지배한 것처럼 힘겹게 변조 작업을 벌인 것이다. 한나라의 한이라는 국호 자체도 옛날 사만 조선의 한이라는 글자를 그대로 빌려간 것에 불과하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실된 학문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다 보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후학들이 이분들의 발자취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진실들을 모아서 집대성을 하고 또 후학들한테 또 현재의 이런 어떤 역사 전쟁의 무기로서 진실한 빛의 무기로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황제내경 소문편에 보면 침술도 역시 동방으로부터 나왔다. 고사기에 고사기가 아니다. 고사변에 나온 거죠. 또 중공의 광명일보에는 1977년 7월 14일 날짜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산동반도 지역에서 남한 넓이만한 광대한 지역에 이르는 대문구 문명권을 발견했는데 이것을 발견하니까 문자가 나오고 이것을 통치한 소시란 이름이 나왔다. 이것을 방사선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지금부터 5785년 전의 것이다. 그런데 이 소호씨는 동이계야, 동이지인이다. 동이족이죠. 중국 고사변에 나와 있습니다. 대어복희씨, 여화씨, 소금천씨가 전부 동이족이다. 그러면 황제씨, 황제 헌원도 그렇고 염제 신농씨도 그렇고 소금천씨까지 다 동이인 거죠. 치우천왕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대 역사의 주인공들은 동이인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을 삭제했죠. 고조선을 삭제하고 태호복희 씨와 여화 씨나 황제 씨를 자기들의 시조를 삼았죠. 동이족은 4000년 전부터 청동기를 사용했다. 단군 왕검이 있던 유적지도 발굴했고 단군 조선시대 중앙행정기관의 유적지도 발굴했다. 유엔푸진. 은나라는 동이족이다. 사망호제, 하은주까지 동이족이고 진나라에 와서야 변방의 진화족, 현재의 중국, 한민족이 중원을 통일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만리장성을 쌓은 일이다. 진시황이 자신에 대해서 멸망할 정도로 거대한 토목공사를 한 이유는 북방의 동이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북방의 오랑캐는 이제 오랑캐가 아니라 우리 주신민족인 것이다. 이후로 중국의 왕조가 300년 이상 지속된 기록은 한 건도 없다.
홍콩대학의 임혜상, 대만대학의 설영지 교수 말씀이십니다. 공자는 은나라 왕족인 송미자의 후손이다. 은나라는 동이족이다. 나는 요하순의 사상을 계승해서 서술했을 뿐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노노 공자죠. 황제는 백민에서 태어났고 그는 동이족에 속한 사람이다. 황제의 오손인 요임금 또한 동이족이다. 중국 초사입니다. 설왕기 교수의 서적들이죠. 정통한 사학자십니다. 오늘은 역사 전쟁,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방송을 좀 길게 하였는데 지난 시간 이런 어떤 탐험 공정, 동북 공정, 중국과 일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 일본 재단, 이런 그 드러난 그런 명확한 그 의도들이죠. 한국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한국의 이 동이족의 찬란한 역사를 뺏어가려는 이런 것은 묵과하면 안 됩니다. 죄에 동의할 수는 없죠. 범죄를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일을 막아야 하고 진실과 진리를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추정하는 한국의 일부 식민사학자들, 그들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좀 길게 고조선은 참된 역사이고 중국이 주장하는 전설 따위가 아니고 엄연히 존재했던 역사임을 중국 당신들의 학자들의 그 주장과 또 사설을 통해서 수많은 사설을 통해서 고증을 하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강단, 소위 말해서 자칭 정통사학자라는 분 인정합니다. 제발 양심의 눈을 뜨세요. 양심의 눈을 뜨고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먹고 살아서 영원히 삽니까? 영원히 안 삽니다. 인간은. 그리고 개 돼지처럼 먹고 싸고 쾌락 즐기고 양심을 속이면서 호의호식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구부독고라고 이 세상에서 애별리고고 반드시 헤어집니다. 또 얘기가 또 길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거짓된 잘못된 역사에 대응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우리 3.1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고조선과 동이족의 찬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전해줬으면 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